엄마, 암인데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다가, 화내다가, 숨을 고르다가, 겨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수술 날짜까지 혼자 다 정해놓고, 우리한테는 그냥 검사 좀 더 받아본다고만 하고, 이게 말이 돼요? 윤정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해요? 암이라고요, 암. 이걸 숨기면 어떡해요? 우리가 남이에요? 그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문자 왔어요. 보호자 동의받으라고.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암이란 거. 둘이 같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휴대폰 통화를 스피커로 바꿔 놓은 듯 남매의 목소리가 번갈아 들려왔습니다. 정자 씨도 스피커로 통화 중인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한참이나 내려다만 보다 말을 이었습니다. 괜히 걱정할까봐 그랬지. 아무래도 너희도 먹고 살기 바쁜데. 그래도, 엄마, 이건 아니죠. 암인데 혼자 앓는 감기 같은 게 아니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한동안 대꾸하지 않던 아들도 조용히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엄마, 솔직히 돈 때문이죠? 치료비 때문에 우리 힘들까봐. 그래서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신 거죠? 정자 씨의 눈가에 그제야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네들이 뭘 안다고. 그냥 엄마가 조금만 더 버텨보려 한 거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잃은 윤정자 씨입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혼자 힘으로 키워냈습니다. 평생 번 돈의 대부분은 애들 학비, 등록금, 결혼자금으로 들어갔고 자기 노후는 늘 나중에로 미뤄둔 채 살아왔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낡은 빌라. 들어오는 돈이라고 해봐야 기초연금하고 새벽마다 다니는 빌라 청소 알바비가 전부였습니다. 한 달 60만 원. 새벽 5시 반이면 허리를 굽혀 계단을 쓸고 쓰레기 분리해서 내놓고 손잡이 소독까지 끝내야 나오는 돈이었습니다. 그 60만 원에서 월세 30만 원 나가고 생활비와 약값을 빼고 나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자 씨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애들 이렇게 키워놓은 게 어디냐. 진짜로. 그게 자랑거리이자 삶의 위로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였더라. 처음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청소하러 가서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가슴이 콩닥콩닥 요동쳤습니다. 아이고, 나이 먹으면 다 이러지. 동네 친구들도 비슷한 소리를 했습니다. 나도 요즘 숨차 죽겠어. 고혈압 약이나 잘 챙겨 먹어. 정자야.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고혈압이라고 생각했고 당뇨 수치가 올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이 손에서 털썩 떨어졌습니다. 왜 이래? 눈앞이 핑 돌았고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깐 의자를 짚고 일어나려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오전에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숨이 차? 숨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 엄마 숨소리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지금 당장 병원 가요. 아니면 내가 끌고 갈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검사가 며칠 몇 주로 이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모두 나온 날, 의사 표정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조금 놀라실 수 있는데요. 정자 씨는 의사 눈만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초기이긴 합니다만 암입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함께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암이라는 두 글자만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암. 내가 암이라고? 의사가 뭔가 더 설명하는 것 같았지만 그 뒤로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정자 씨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거래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나 때문에 또 돈 걱정, 시간 걱정하게 만들고, 무서운 건 암 자체보다도 나 때문에 애들이 고생하게 되는 것.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그래서요, 선생님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며칠 뒤, 정자 씨는 혼자 의사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술, 항암 치료, 입원비, 검사비. 정확한 총액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대략 이 정도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정자 씨 눈에는 커다란 벽처럼만 보였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수입이라 봐야 기초연금과 알바비. 지금도 아들 집, 딸 집에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긴 미안했어. 마른 반찬 하나라도 싸가는 형편입니다. 애들한테 돈 얘기를 어떻게 꺼내나? 그 순간 가슴이 더 조여왔습니다.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돈 얘기를 꺼내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진단 첫 달 동안 정자 씨는 아이들에게 그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병원 왔다 갔다 한다. 검사 좀 더 해보래.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는요? 아직 뭐 정확히 나온 건 없대. 엄마 혼자 다니기 힘들면 나도 같이 가요. 됐다, 너도 애 키우느라 바쁘잖냐. 이렇게 말을 돌리고 돌리다 보니 어느새 수술 날짜까지 잡혀버렸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해야 하는데 정자 씨는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칸에 작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자녀분께는 아직 말씀 못 하신 건가요? 애들이 누구 닮았는지 허약해서 말이지. 괜히 걱정하다가 본인들 병 생길까봐.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이 쩍 메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싸우는 척하다가 결국 병원에서 날아간 문자 한 통에 오늘처럼 들킨 것입니다. 그날 아들, 딸, 남매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딸의 눈은 이미 잔뜩 부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꽉 물고 말을 아끼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왜 이걸 혼자 결정해요? 엄마 돈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저희한테 암을 숨겨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애 키우고 대출 갚느라 빠듯한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엄마 혼자 끙끙 앓게 둘 만큼 우리가 무심한 건 아니잖아요. 그제야 아들이 숨을 한 번 삼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치료비는 저희끼리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엄마는 돈 걱정 말고 치료부터 생각하세요. 제발요. 정자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너희 사정 다 아는데 어떻게 내가 손 벌리냐. 집 대출에 애들 학원비까지 마음이 편하겠니? 그러자 딸이 울음을 삼키며 답했습니다. 그걸 아는 엄마가 오히려 우리한테 아픈 걸 숨겨요. 엄마가 혼자 버티는 게 우린 그게 더 아파요. 병실 공기가 조용히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암보다 무서운 건 각자 사정이 있는 가족들 앞에서 돈 얘기, 부담 얘기를 꺼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항암 치료 날, 하얀 약병들이 투명한 호스를 타고 정자 씨 혈관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지럽거나 메스꺼우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지만 정자 씨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입안이 텁텁해지고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얘 그냥 좀 속이 울렁거리네. 그날 밤새도록 구토가 이어졌습니다. 물을 마셔도 입에 무엇을 넣어도 금세 다 토해냈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져나왔습니다. 샤워 후 수건에 잔뜩 묻어있는 머리카락을 보고 정자 씨는 욕실 문을 잠그고 혼자 울었습니다. 그래도 살고 싶으면 견뎌야지. 옆 침대 할머니가 작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오늘 첫 항암이시죠? 예. 나도 첫날 밤새 울면서 버텼어요. 둘째, 셋째부터는 몸이 조금 덜 놀라 슬슬 맞춰 가더라고.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아들이 차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힘들었죠? 괜찮아. 조금 울렁거리고 기운이 좀 빠졌지만 다들 이렇게 견디는 거라더라. 대답은 태연했지만 계단 한 칸을 올라설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손 하나도 대지 마요. 식사는 내가 사올게요. 아니라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밥 냄새가 좀 나야지. 정자 씨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 앞에서 괜찮은 척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 서 있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도마 앞에서 숨을 몇 번이나 고르게 되었습니다. 칼을 들었던 손이 자꾸만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힘으로 버티던 손끝이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반찬 하나 만들 힘도 없었어. 결국 먹다 남은 국만 살짝 데워 식탁에 올려놓고는 아들 눈치 보일까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누워 이불을 덮는 순간 그제야 온몸의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정자 씨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항암이 끝난 날, 딸과 아들이 병실 밖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오빠, 병원비 아직 안 냈지?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거. 이번엔 네가 좀 내라. 지난번에도 내가 다 냈어. 미안해.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았어. 아들이 머리를 긁었습니다. 오빠 회사 사정은 매번 안 좋네?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야, 너는 맞벌이 하잖아. 나는 혼자 벌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애 키우면서 일한다고. 너는 애 하나고 남편이랑 같이 버는데 나는 애 둘에 외벌이야. 나 어려운 거 알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나는
나도 애 학원비에 교육비에 빠듯하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는 거잖아. 그만해라.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들으셨어요? 딸이 당황했습니다. 다 들었다. 정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 둘 다 힘든 거 안다. 엄마가 돈 많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엄마, 근데 너희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보려고. 내가 항암하는 거 아니야. 정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라리 치료 안 받을래.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때문에 너희가 싸우는 거 보기 싫다. 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아들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엄마 앞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간병 문제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딸은 직장이 병원에서 멀었고 아들은 교대 근무였습니다. 밤새 돌봐줄 사람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족분들이 번갈아 오시는 것도 좋지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간병인을 쓰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정자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이 얼만데 나 같은 늙은이 살리겠다고. 집안 거덜 냈다는 소리 듣기 싫어요. 하지만 그날 밤이 문제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다가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몸을 일으키려다가 세면대를 붙잡고 겨우 버티고 있는데 마침 새벽에 들른 간호사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들, 딸은 의사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선생님, 간병인 써야겠죠? 네. 어머님 상태로는 밤에 혼자 두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병인 알아볼게요. 정자 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돈도 없는 집 구석에 늙은 애미가 감당 안 되는 병이나 걸려가지고.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우리야. 엄마가 아픈데 자식들 눈치나 보게 만든 우리가 더 나쁘지. 그렇게 간병인은 들어왔고 아들, 딸은 그 사이사이에 번갈아 병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쉽게 말 못하는 부담이 각자 가슴 속에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항암을 6번째인가, 7번째인가, 치른 뒤였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죽 드실래요? 아니면 미음으로 드릴까요? 오늘은 그냥 미음으로 줘봐라. 먹기 전까지만 해도 또 다 토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첫 숟갈, 입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전처럼 역한 느낌이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숟갈, 세 번째 숟갈. 엄마, 토할 것 같아요? 아니, 오늘은 괜찮네. 딸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엄마, 천천히 드세요. 조금만 더 먹어봐요. 그날 정자 씨는 처음으로 미음 한 그릇을 넘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그릇이었지만 정자 씨 눈에는 미음이 아니라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며칠 후 혈액 검사를 하고 의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 지난달보다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항암 반응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까진 아주 잘 버텨오셨습니다.
진짜로 그 한마디에 정자 씨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잘 버텨왔구나, 내가. 병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햇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살고 싶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자식한테 피해만 안 줬으면,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내가 살고 싶다는 마음이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얼굴이 좀 좋아졌네? 그래 보여요? 그럼 내가 딱 보면 안다니까. 처음 올 때는 눈에 생기가 없었어. 지금은 눈이 살아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은 울음과 함께 천천히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CT랑 피검사 결과가 모두 나왔습니다. 진단을 받고 1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의사 앞에 앉은 정자 씨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등 위로 힘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지금 검사상으로는 암세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걸 완전관해라고 합니다. 치료에 반응을 잘하셔서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딸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엄마, 아들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다 나은 건가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완치라고 하진 않습니다. 암은 보통 5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그때 완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간은 정기적으로 검사받으셔야 합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을 때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진짜 여기까지 왔어요. 아들도 엄마의 양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진짜 우리가 완치까지 같이 갈게요.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상하게 또 다른 두려움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5년, 또 5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야 하는구나. 암은 사라졌지만 불안이라는 그림자는 한동안 정자 씨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밤에 집에서 혼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아 허겁지겁 일어나 앉았습니다. 또 재발하면 어떡하지? 또 항암을 해야 하면? 그 생각이 들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그때마다 정자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살았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자. 그렇게 하루씩 스스로를 달래가며 5년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단 2년째 봄, 항암은 끝났고 병원에 가는 날도 3개월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체력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 앞 공원이나 한 바퀴 돌까요? 딸이 물었습니다. 됐다. 너도 피곤할 텐데 뭐하러. 그냥 우리 둘이 산책한다고 생각해요. 딸과 나란히 공원 길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천천히 가요, 엄마. 우리 빨리 갈 필요 없잖아요. 딸의 말에 정자 씨는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버스 놓칠까 뛰고
일에 늦을까 뛰고, 애들 학교 늦을까 뛰고, 지금은 처음으로 천천히 걷는 법을 다시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기초 건강 체조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머, 어르신 오래 못 나오셔도 괜찮아요. 오실 수 있을 때만 오세요. 처음엔 그 말이 괜히 서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허약해 보이나? 하지만 막상 같이 해보니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 아직 이렇게 움직일 수 있네. 운동을 마치고 복지관 앞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정자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네, 아직도. 어느덧 진단 4년째. 자식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엄마를 언제든 애 맡길 수 있는 사람, 반찬 없으면 SOS 칠 수 있는 사람 정도로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먼저 묻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왜? 또 애 맡기려고? 아니요. 같이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서. 엄마도 바쁘면 말고요. 어디인데? 그냥. 엄마가 예전에 가보고 싶다던 바다. 예전 같았으면 야, 돈 쓰지 마라부터 먼저 나왔겠지만 정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가보자. 그리고 한 가지. 가장 큰 변화는 정자 씨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은 안 되겠다. 왜요? 엄마 집에 계시잖아요. 그래도 안 돼, 엄마도 약속이 있다. 엄마 약속이요? 누구랑요? 복지관 사람들하고 나들이 간다. 엄마도 좀 놀러 가야지. 잠깐의 정적 후 딸이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엄마, 바쁜 사람이네,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인생이 있는 사람이야. 환자분, 오늘이 진단받으신 지 딱 5년 되는 날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기 검사마다 별다른 이상 없으셨고, 재발 소견도 전혀 없으십니다. 정자 씨는 숨을 꾹 참았습니다. 그래서요?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완치라고 보셔도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자 씨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나 진짜 산 거죠? 그럼요, 여기까지 버티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짝 볼을 스쳤습니다. 5년 전 암 진단을 처음 들었을 때 몸서리치는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항암 첫날, 토하다 지쳐 바닥만 바라보던 날도 돈 얘기하다 싸우던 아들, 딸의 얼굴도 침대 옆에 서서 밤새 손잡고 있어 주던 간병인, 큰 소리로 웃어주던 옆 침대 할머니, 매번 피를 뽑아가던 간호사의 익숙한 손길까지 모든 장면이 팔짱을 끼고 한꺼번에 몰려 나왔습니다. 정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 살아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자신과 비슷한 길을 걷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암 진단을 갓받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눈물 삼키는 사람들. 돈 걱정, 간병 걱정, 자식 눈치 보느라 아픈 티도 제대로 못 내는 엄마들, 아버지들. 경보다 눈치가 더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암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 인생 전체를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몸은 약해져도 마음까지 넘겨주지는 맙시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그렇게 하루씩 버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나도 여기까지 왔구나. 그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날 알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구나. 정자 씨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래, 나 참 잘 버텼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잠시나마 위로와 통쾌함을 드렸다면 격려의 마음으로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함께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